서울의 봄 아침이었다. 벚꽃이 만개했고 도시는 축제 분위기에 휩싸인 듯 보였다. 내 딸 지혜의 결혼식은 우리 가족에게 있어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행사 중 하나가 될 것이 분명했다. 지혜는 막내딸로 마지막으로 결혼하는 아이였다. 그녀가 인생의 새로운 단계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감격스러웠다. 결혼식은 도시 외곽에 위치한 우아한 연회장 정원에서 열렸으며 꽃들의 향기와 새들의 노랫소리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지혜는 순백의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금빛 자수가 더해진 디자인은 순수함과 번영을 상징했다. 그녀의 신랑 민호는 어떤 어머니라도 딸을 위해 바랄 만한 남자였다. 예의 바르고 친절하며 성실한 그였기에 두 사람은 완벽해 보였다. 나는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하객들이 자리에 앉아 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내 며느리 수진, 큰아들 태우의 아내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었다. 수진은 항상 우리 가족 안에서 조용하고 친근한 존재였지만 그날 아침 그녀의 모습은 평소와 달라 보였다. 처음부터 나는 수진이 불안해하는 것을 눈치챘다. 그녀는 휴대폰을 자주 만지작거리며 주변을 두리번거렸고 때로는 손님들 사이에서도 어딘가 멍해 보였다. 처음에는 단순히 긴장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결혼식은 모두에게 감정적이고 피곤한 행사일 수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지혜의 시작 연설이 이어지던 중 나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수진이 홀 반대편에 있는 한 남자를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 남자는 내 가장 친한 친구 미경의 남편 진수였다. 진수는 그의 매력과 주변의 관심을 사로잡는 능력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 그는 항상 재미있는 이야기나 재치 있는 말을 건넬 줄 아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날 그는 평소와 달랐다. 불편한 듯 보였고 수진이 그를 바라볼 때마다 시선을 피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아마도 준비 과정이나 내가 모르는 어떤 사소한 일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여겼다. 그러나 결혼식이 진행될수록 그들의 눈맞춤이 반복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미묘했지만 단순한 아는 사이의 만남으로 보이지 않는 강렬함이 있었다. 내 마음속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다. 신랑 신부의 첫 춤이 시작될 때 수진이 홀을 나갔다. 몇 분 후 진수 역시 사라진 것을 알아차렸다. 내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나는 참견하고 싶지 않았지만 호기심과 불안이 나를 지배했다. 조용히 일어나 정원 쪽으로 향했는데 그곳에는 높은 대나무가 줄지어 있어 더 은밀한 공간이 형성되어 있었다. 모퉁이를 돌자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가까이 있었고 아마도 너무 가까웠다. 그것은 단순한 아는 사람이나 친구 사이의 대화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들의 목소리는 낮았고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들을 수 없었지만 표정만으로도 명확했다. 그곳에는 무언가 더 있었다. 나는 잠시 멈춰서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지혜의 결혼식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지만 내 눈앞의 장면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다시 홀로 돌아와 내 동요를 숨기려 애썼다. 파티가 계속되는 동안 수진과 진수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그러나 내겐 이미 분위기가 변해 있었다. 나는 그들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고 내 의심을 확인시켜줄 징후들은 오래 걸리지 않아 나타났다. 수진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고 휴대폰을 자주 확인했다. 그녀의 미소는 억지스러웠고 태우와의 대화는 거칠애처럼 느껴졌다. 반면 진수는 나나 미경과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하며 들킬까 두려워하는 듯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 의심을 더욱 키웠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신랑 신부를 보며 나는 안도감을 느꼈다. 내가 본 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시간이 필요했다.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싶지 않았지만 내 눈으로 본 것을 외면할 수도 없었다. 며칠 동안 내 머릿속은 질문들로 가득 찼다. 이 일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태우는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미경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인 미경은 강하고 결단력 있는 여성이었지만 이런 배신은 그녀에게 엄청난 상처를 줄 것이 분명했다. 게다가 나는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미경에 대한 충성심 사이에서 갈등했다. 나는 수진을 관찰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집에서의 행동은 처음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작은 단서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끊임없이 메시지를 받았고 때로는 전화를 받기 위해 방에 스스로를 가두기도 했다. 이유를 묻자 그녀는 직장 관련 문제라고 했지만 긴장된 표정은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주방에 있던 중 테이블 위에 놓인 수진의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나는 잠깐 확인해 보았다. 나는 보통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지만 이번에는 걱정이 더 컸다. 최근 메시지에서 진수라는 이름을 발견했다. 메시지는 짧았지만 내 의심을 확인하기에 충분했다. 내일 같은 장소에서 만나. 심장이 요동쳤다. 나는 신중하게 행동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을 직접 대면하기에는 시기상조였지만 더 많은 것을 알아낼 필요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직장 회의에 간다고 말하며 집을 나섰다. 몇 분을 기다린 후 나는 가방을 들고 같은 방향으로 따라갔다. 메시지에서 언급된 카페에 도착하자 그들이 있었다. 한적한 구석에 앉아 활발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번에는 그들의 대화를 일부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었다. 그들은 시간을 맞추기 어렵다는 이야기와 가족과는 관련 없는 일들을 언급하고 있었다. 카페의 구석 자리에서 수진과 진수는 나란히 앉아 있었고 마치 그들만의 세상에 있는 것처럼 고개를 기울이고 있었다. 집에서는 보기 드물었던 편안한 모습의 수진과 자신감과 약간의 도발이 섞인 미소를 지은 진수가 있었다. 대화의 전부를 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분위기가 단순한 친분 이상의 것임이 분명했다. 어느 순간 진수가 테이블 위로 수진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긴장한 듯했지만 손을 빼지 않았다. 오히려 잠시 동안 그에게 손을 맡겼다. 이 작은 제스처는 자세히 보지 않았다면 거의 눈에 띄지 않았겠지만 나에게는 충격적인 순간이었다. 그들 사이의 친밀함은 분명했다. 이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문제였다. 나는 다가가지 않기로 했지만 카페에 조금 더 머물며 멀리서 그들을 관찰했다. 그들은 약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고 때로는 웃음을 터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진지한 대화에 몰두하기도 했다. 그들이 나가려고 일어났을 때 나는 밖으로 따라갔다. 그들이 주차장에 도착하자 진수가 수진의 허리에 손을 얹고 자연스러우면서도 부적절한 제스처로 그녀를 이끌었다. 그들은 그의 차에 타고 떠났다. 며칠 동안 나는 내가 목격한 장면에 사로잡혔다. 수진과 진수가 함께 있는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행동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수진은 때때로 혼자 미소 지으며 무언가 비밀을 간직한 듯 더 활기차 보였다. 반면 진수는 가족 모임이나 사회적 자리에서 나와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하는 듯했다. 다음 사건은 가족 모임에서 발생했다. 미경의 손자 중 한 명의 생일 파티 동안 모든 가족이 그녀의 집에 모였다. 모두가 정원에서 아이들과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나는 수진과 진수가 사라진 것을 알아챘다. 내 직감이 뭔가 잘못되었음을 알렸고 마치 6번째 감각에 이끌리듯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조용히 계단을 올라갔고 한방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었다. 소리가 크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어조에 무언가가 내 주의를 끌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나는 몰래 들여다보았다. 진수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고 수지는 그 앞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그들은 매우 가까이 있었고 그들의 표정에는 내가 보고 싶지 않았던 감정들이 담겨 있었다. 진수가 손을 뻗어 수진의 팔을 잡고 그녀를 살짝 당겼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몸을 기울여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 장면은 친밀하면서도 긴장감이 가득했다. 둘 다 자신들이 위험한 선을 넘고 있음을 알고 있는 듯했다. 나는 목이 메이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물러나 계단을 내려왔다. 아무도 내가 없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정원으로 돌아와서 나는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애썼지만 내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 순간까지 나는 이 모든 것이 오해이길, 내가 과민 반응을 하고 있을 뿐이길 바랐다. 하지만 이제 내가 본 것들로 인해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날 밤 이후 수진과의 관계는 더 긴장감이 돌았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숨기며 그녀를 대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하지만 나는 행동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다. 그녀가 하고 있는 일은 단순히 태우에 대한 배신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에 대한 배신이었다.
그리고 진수는 내 아들의 아내와 얽힘으로써 모든 한계를 넘어섰다. 나는 수진과 단둘이 있을 때 맞서기로 결심했다. 가족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핑계대며 그녀를 카페로 불렀다. 자리에 앉자마자 나는 돌려 말하지 않고 물었다. 너와 진수, 내가 알아야 할 무언가가 있는 거니? 그녀의 얼굴은 순간 창백해졌다. 한동안 부정하려고 애썼지만 시선을 피하는 그녀의 모습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게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말을 계속하기 전에 내가 끊었다. 난 너희가 함께 있는 걸 봤어. 결혼식에서, 카페에서, 그리고 미경의 집에서도. 날 속이려 하지 마, 수진. 난 네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 그녀는 침묵하며 커피잔을 내려다보았다. 마치 거기서 탈출구를 찾으려는 듯이. 수진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녀 앞에 놓인 커피는 식어갔고 나는 답을 기다렸다. 그녀의 표정은 죄책감과 깊은 슬픔 사이를 오갔다. 마침내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되길 원한 건 아니었어. 멈추려고 했지만 그녀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그것이 후회였는지 아니면 들킬까 두려웠던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 나는 그녀가 얼마나 이 상황에 얽매여 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가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태우에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어? 미경에게는? 우리 가족 전체에게는?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려 애쓰며 물었다. 내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지만 수지는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바라보며 간청했다. 제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모든 걸 끝낼게요. 제가 바로잡을게요.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진심이 담겨 있는 듯했다. 나는 그녀에게 이 상황을 해결할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계속해서 그녀를 지켜보았다. 수지는 태우와 더 멀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진수와도 거리를 두는 것 같았다. 그녀가 약속을 지키려 애쓰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 안에서는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내 예감은 맞았다. 그로부터 약 2주 후 미경의 집에서 열린 파티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그것은 미경과 진수의 결혼기념일 축하 자리였고 모든 가족들이 참석했다. 내가 아는 것을 알기에 그를 똑바로 쳐다보는 것조차 어려웠지만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다. 수진 또한 자리에 있었지만 진수와 같은 방에 있으려 하지 않는 것이 미경의 눈에도 띄었다. 수진, 무슨 일 있는 거야? 미경은 우리가 부엌에 단둘이 있을 때 나에게 물었다. 그녀의 걱정은 진심이었고 내 마음은 무거워졌다.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거실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 대화가 중단되었다. 우리는 서둘러 거실로 갔고 거기서 진수를 마주한 채 흥분한 태우를 발견했다. 네가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태우는 소리쳤다. 그는 진수를 향해 손가락을 겨누며 말했다.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난 아니야.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고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수지는 유령처럼 창백해졌고 중재하려 했지만 태우는 그녀를 막아섰다. 한마디도 하지 마, 수진. 난 다 봤어. 모든 걸 알고 있어. 공기는 무거워졌고 미경은 얼어붙은 차에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다. 진수는 변명하려 했지만 태우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 넌 우리 모두의 신뢰를 배신했어. 너는 네 가족을 망가뜨렸고 우리 가족까지 파괴하려 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미경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단호하지만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하세요. 이제 모두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에게 시선을 돌렸고 또 다른 고백이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가 한 말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나는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미경은 떨리지만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몇 달 전에 알게 되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도 고백할 게 있었거든요. 그녀는 수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진수와 나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부부로서의 관계가 끝났어요. 우리 결혼은 단지 겉모습일 뿐이에요. 그는 다른 관계들을 가졌고 내가 당신들과의 일을 알게 되었을 때 화가 나기보다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처음으로 내가 더 이상 이 삶을 원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녀의 고백은 폭탄처럼 떨어졌다. 미경은 텅 빈 결혼 생활을 수년간 견뎌왔고 진수는 그녀의 신뢰를 계속해서 저버렸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모든 것을 끝낼 결심을 한 것 같았다. 진수, 나는 이혼을 요구할 거예요. 그녀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그리고 수진, 당신도 그렇게 해야 해요. 이 죄책감에 자신을 소모하지 말고 늦기 전에 자신의 삶을 바로잡으세요.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수진은 눈물을 터뜨렸고 태우는 분노에 가득 찼지만 너무 충격을 받아 반응할 수 없었다. 진수는 패배한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경은 놀라운 품위를 유지하며 방을 떠났고 모두를 뒤로 남겼다. 그 순간은 전환점이었다. 태우는 수진을 용서할 수 없어서 그녀와의 이혼을 결정했다. 진수는 한동안 모습을 감췄고 미경은 마침내 불행한 결혼의 족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진실이 몇 가지를 파괴했을지라도 그것이 해방을 가져다 주기도 했다는 것을. 축하의 날이어야 했던 그 결혼 기념일은 깊은 변화를 가져오는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결국 때로는 진정한 자유를 찾기 위해 고통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